평생 모은 가장 큰 자산인 집 한 채. 은퇴 후 이 집이 매달 월세를 주는 든든한 효자가 될까요? 아니면 관리와 세금 부담만 남기는 골칫덩어리가 될까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은퇴 후에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을 걱정하면서요, 현재 살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한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아예 이걸 처분해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를 고민하죠. 특히 상속까지 고려하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과 또 이걸 아니면 매각해서 어뉴이티로 전환하는 전략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3일 저와 JC&컴퍼니의 전문가들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교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이었죠. 뉴저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 컨설턴트 모집 행사와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세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행사였습니다. 먼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요. LA 한인타운에서요. JC 파이낸셜 컨설턴트 모집 설명회가 열립니다. 높아져가는 미주 한인들의 위상과 함께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들의 이슈는 더 이상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한 때입니다. 저와 JC&컴퍼니의 원스톱 솔루션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요,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요, JC&컴퍼니 본사가 있는 얼바인에서 미국 절세 그리고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산가들의 성공 규칙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활용했던 숨은 절세 비법과 함께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등 교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Q&A 세션을 통해 궁금하셨던 내용도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요,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겠죠. 이거는 월세 수입 그리고 또 상속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텐데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 수입도 얻고 훗날 자녀에게 상속할 때 스텝업 혜택을 보겠다는 게 첫 번째 전략 넘버 1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 물론 이거는요, 지속적인 임대 수입, 이게 뭐 가장 큰 혜택이겠죠.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죠. 또 두 번째 혜택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상속에서 발생하는 스텝업, 막강한 절세 혜택입니다. 바로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에 집을 샀어요. 근데 이게 120만 불이 됐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팔거나 증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면요, 자녀가 물려받는 시점의 시세 얼마죠? 아까 120만 불이라 그랬죠? 이 새로운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취득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나중에 이 집을 팔았을 때 원래 부모가 누적해왔던 이 70만 불에 대한 양도차익 당연히 세금 하나도 안 낼 것이고요. 왜? 원가가 120만 불로 스텝업 되기 때문이죠. 결국 자녀가 나중에 이 집을 15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은 150만 불 빼기 120만 불 해서 30만 불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략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관리 부담이죠. 이게 은퇴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걸 관리한다,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 관리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또 각종 공과금을 계속 처리해야 되는 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임대 수입만으로는요,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또 세금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스텝업이 좋긴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을 월세로 놓고 나면 우리 거주 요건, 보유 요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거 있잖아요. 1인당 25만 불이죠.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최대 50만 불까지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전 5년 사이에 내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팔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어뉴이티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처분한 목돈으로 이제 평생 소득을 따박따박 받는 것을 보장하는 연금 상품, 즉 어뉴이티에 투자하는 게 되겠죠. 이 전략 장단점 한번 보면요. 장점은요. 부동산 보유의 단점을 그대로 뒤집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요. 관리 부담 없죠. 제로죠. 더 이상 뭐 세입자 또는 뭐 건물 수리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한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뉴이티 상품은요, 매년 일정 비율까지는요, 추가로 페널티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요. 또 질병과 같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돈을 뺄 수 있는 특약도 있어서요. 병원비 걱정은 또 덜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파는 거니까 앞서 얘기했던 전략 1번에 있어서 단점이었던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놓칠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죠. 이제 페드에서도 금리를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리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지금 25년 이 가장 금리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 안정적인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도 현재 이 어뉴이티 상품이 갖는 장점이다. 뭐 25년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단점 큰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 스텝업 베이시스요. 내가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팔지 않고 상속해 줬을 때 나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당사자들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양도소득을 다 면제받을 수 있고, 위에서 현재의 상속 시점에서의 그 시장가액을 그들의 원가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최종 의견일 텐데요.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결국 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거죠. 내가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고요. 또 본인이나 자녀가 뭐 대신해 준다 해도요. 부동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옵션 넘버 1, 전략 넘버 1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고요. 반면 내 자신의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낸다. 즉 관리라던가 이런 쪽에 경제 상황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피스 오브 마인드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하고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건 자녀의 어떤 미래 세금, 그리고 또는 나의 현재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삶의 질 사이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퇴 후 부동산 운용 전략은요, 단순히 어떤 수익률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나의 건강 상태, 뭐 관리 능력 또는 자금의 필요성, 그리고 또 가족과의 관계까지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복합적인 결정의 대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단점들,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무엇이 나의 은퇴 생활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지신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